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지금 국어 80점, 문학과 비문학이 지금 부족하고 한자, 어휘는 포기하고 영어는 70점이고요. 영단어는 5회독 이상, 영문법, 영수거, 독해에서 골고루 틀립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85점. 현재 문동균 선생님 해치총으로 모르는 선지를 선별 중이고요. 행정법 90. 지금 보면은 행정법에서는 지금 여러가지 기출선지는 모두 숙지한 상태고요. 사회 같은 경우도 90. 민준호 동영 시즌2 기준 정도의 실력인 학생입니다. 지방직이 50일 남은 지금 부평 학원 가서 문제풀이반을 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과목별 기출 OS 교재를 구매해서 모르는 기출 선지만 집중 암기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먼저 국어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국어가 80점인데 문학과 비문학은 부족하다고 했죠. 자,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학은 워낙 우리가 문제를 계속 많이 풀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에 나온 문학 작품 위주로 출제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문학은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계속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푼 비문학 어떤 문제집이나 아니면 비문학 프린트 또는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자랑 어휘를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포기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출제가 되면 틀릴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또 갑자기 안 하던 거를 막 하려고 하면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기출 범위 내에서만 적절하게 부담 없는 시간에서 최소의 범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담 없는 시간으로 그냥 튼튼히 약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보고 틀리는 것보다는 그냥 최소라도 보고 그게 기출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강사로서 영어 진 70점은요 저는 약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영단어는 5회독 이상 하셨다고 하는데 영단어는 계속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를 계속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계속 줄여나가세요. 대신에 아마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 모의고사나 어휘 생활영어 풀면서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하시고요. 또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 정리하셔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집중적으로 봐야 할 교재는 본인이 봤던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타과목 공부하기 전에 보셔도 좋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 등 하루에 한 60분 정도로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문법은 새로운 문제 많이 풀지 마시고요. 어차피 암기 파트니까 이론과 포인트 계속 꾸준하게 암기해 주시되 대신에 국가직 2019년도부터 2010년도 기출문법 풀어보고 A4 용지로 출제 포인트 정리해 보시고요.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문법 한번 풀어보시고 출제 포인트 정리하셔가지고 그 출제 포인트를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계속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휘 생활용 문법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꾸준히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법은 갑자기 새로운 포인트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그리고 이쪽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모르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연도별 기출 한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120회가 있어요. 아마 다 풀지는 않았을 거예요. 70점이면은 다 풀었으면은 70점은 보다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구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2019년도부터 2010년도 안 푼 거 있으면 푸시고요. 그 다음 그거 다 풀었으면은
좀 더 어려운 7급 국가지방지 서울시 푸시고요. 그것도 혹시 다 푸셨다면 뭐 기상지, 국회 9급, 국회 8급, 국회 8급은 거의 편입 수준이에요. 그 다음 뭐 법원서기보 죄송합니다. 자, 이런 안 푼 쟁여도 푸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9급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를 최우선 풀고 시간이 남으면 7급까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동영 모의고사보다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 70점이면 지금 골고루 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85점까지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기출 20문제 푸는 방법은 상크유자TV 동영상 중에서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20문제 푸는 요령과 스킬, 어떻게 리뷰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점수는 지금 85점. 현재 문동균 선생님 해치총으로 모르는 선지를 계속 선별 중이잖아요. 일단은 계속 해독하면서 선별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 뭐 필기 노트나 판서 노트 본 거 있으면 같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 다 계속 보시면서 아마 뭐 동영 모의고사도 풀겠죠. 동영 모의고사는 전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실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시행착오로 빨리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과목 동영 모의고사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과목 순서 잘 정하세요. 뭐 특정 과목을 제일 먼저 놓고 풀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마지막에 놓고 풀겠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게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과목 순서대로 풀되 대신에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보통 2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는 과감히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 맞추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면서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지금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온다고 해서 시험 때 잘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또 반대로 지금 모의고사 점수 좀 덜 나온다고 해서 시험 때 점수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면서 계속 빨리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해보고요. 뭐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다른 과목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잡고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으면요, 본인이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거면은 반성을 하시고 그 문제점은 보완을 하시고, 틀릴 수밖에 없는 진짜 지역적인 문제들이면 빨리빨리 풀고 빨리빨리 틀려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그냥 실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출은 계속 아는 거는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행정법 같은 경우도 지금 기출선지도 모두 숙제되셨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계속 같이 보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기출을 계속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기본서나 마무리 본 거 있으면 같이 보셔도 좋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 사회도 90이고 민주도 선생님 동영 시즌2 기준으로 사회도 마찬가지로 기출 계속 해독하면서 모의고사 안 푼 거 있으면은 계속 꾸준히 풀면서 감만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방직이 50일 남은 지금 부평 학원 가서 문제풀이반은 드는 게 나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문제풀이반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공부하시고요. 각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 위주로 그냥 보완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별 기출 OS 교재를 구매해서 모르는 기출 선지만 집중 암기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양이 적다고 하면은 뭐 다른 교재를 봐도 되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양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출 말고도 지금 모의고사 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보고 있는 기출 교재 계속 해독하면서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시고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계속 꾸준하게 푸시면서 기본서나 마무리 본 거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리는 공부보다는 계속 유지하면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고요. 다만 약간 좀 불안한 거는 영어예요. 영어가 점수가 지금 70점이기 때문에 70점이라는 거는 지금 전체
영역이 조금씩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1회당 거의 한 30분 정도 시간 배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뷰를 하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휘랑 문법, 암기 파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추가로 20문제 기출 풀 때 좀 요령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에 20문제 기출을 푼다고 할게요. 영어 연도별 기출. 그러면 20문제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암기 파트 위주로 먼저 푸셔야 돼요. 어휘, 생활 영어, 문법 위주로요. 독해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암기 파트 위주로 풀지 않고 그냥 순번대로 풀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독해가 앞에 나오는데 그 독해가 좀만 어려우면은 그 독해에서 당황을 하고 뒤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수험생들은 실제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는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 파트는 알면 빨리 풀면 되고 모르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암기 파트에서 시간을 줄여야지 독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휘나 생활영어나 문법을 풀면서 아마 막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전 시험에서는 문법은 보자마자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막히는 문제 나오잖아요. 아까 똑같아요. 막히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세모표시로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독해 시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은 이런 연습이 잘 안 되는 수험생들은 막히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독해 시간이 부족하겠죠. 세 번째는 독해 풀면서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글을 읽다 보면 내용 파트도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나올 수 있잖아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계속 오래 잡지 마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독해 풀 때 시간이 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의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그 앞뒤 문맥으로 한번 해석이 안 되는 문장에서 넘어가시고 앞뒤 문맥으로 내용 파악해서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출을 하세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해를 빨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포인트가 반복이 돼요.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한데요. 한번 따져보죠. 일단은 풀고 나서 어휘랑 생활영어는 시험에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 그리고 보기하는 단어들까지 모르는 거는 싹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 위주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아니면 관련된 동의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고 나중에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기출 문법 포인트를 A4 용지로 싹 정리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보고 있던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문법은 크게 새로운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나가시고요.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는 풀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겠죠. 정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고 지문 안에서 당연히 뭐 재진술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오답을 피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해를 풀다 보면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많이 틀리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는 해석이 잘 못하는 경우 해석을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장 구조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풀고 나서 자신의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을 독해 노트에다 옮겨 적으셔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내용 파악해서 맞추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대신에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분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놔야지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연습이 안 된 수험생들은 갑자기 시험장 가가지고 본인이 안 봤던 문장 구조가 나오거나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답의 근거 찾는 연습했고 또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 같은 거 피하는 연습 그런 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독해용 어휘를 최대한 정리를 해주세요. 본인이 독해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휘들을 정리해 놓고 그 어휘들을 자주 봐주세요. 왜냐면 공무원 영어 독해가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독해용 어휘는 계속 썼던 단어를 계속 많이 써줘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정리해놓고 자주 보시면은 사실
독해 풀 때 어휘를 거의 다 안다고 하면 푸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독해 풀 때 만약에 어휘를 잘 모른다면 당연히 푸는데 막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풀고 나서 독해용 어휘 노트 정리해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 풀 때 가끔씩 본인이 너무 오답 위주로 고르시는 분들은 물론 빨리 읽느라고 내용파 놓쳐가지고 잘못되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가 키워드 계속 표시하면서 의식하면서 푸시고요. 또 종종 있는 경우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복양이 다 정답으로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관적인 생각은 최대한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시고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자신의 약점이 계속 보이실 거예요. 그걸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지금 70점이면 약하기 때문에 영어는 오전에 그냥 아예 고정시켜가지고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 다음에 혹시 뭐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은 그 과목은 주말에 좀 더 일요일 같은 날에 약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을 늘리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교재에서 계속 기출 해독하시면서 모의고사 계속 꾸준히 풀어주시고요. 대신 영어만 영어 연도부 기출에 들어가고 어휘랑 생활료는 꾸준히 외우시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